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대만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각지의 방어시설과 대만에 가까운 섬에 무기를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의 충돌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미군 부대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1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2+2 회담에서 양국은 시설 공동 사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지역에서 난시 제도를 비롯한 일본 자위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시설에 대한 연합 공유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설은 무기 보관과 활주로 공동이용으로 이 문제는 진전돼 이미 공동성명에 포함됐습니다. 일본의 난시 제도는 규수의 최남단에서 대만 북부로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미1이 합의하면 대만 인근에 신속히 배치 보완할 수 있는 무기 비축분이 확보됩니다. 난시 제도 중 가장 서쪽에 있는 요나구니 섬은 대만 동해안에서 불과 108km 떨어져 있습니다.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과 이슬람 극단 조직인 IS를 타격할 때 정밀 유도 무기에 의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m 이내의 정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무기는 대만 해협의 어떤 잠재적 충돌에서도 중공의 반개입과 지역 차단 전략을 깨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전략은 주로 미국과 연합군을 동해와 남중국 해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의 고위 정치학자 제프리 호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 유도 무기고가 연합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최초 작전뿐 아니라 미 본토와 하와이에서 일본에 뒤이어 들어오는 군부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무기 비축 물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미군은 잠재적 충돌 속에 합동 공대지 장거리 공격 미사일과 장거리 대함 미사일, 적의 방공 시스템을 겨냥한 첨단 방사선 유도 미사일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의 질을 강화해 왔습니다. 일본 방위대가 2022년 국방 예산 증액을 제한한 것은 갈수록 침략적으로 치닫는 중공의 군사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 차원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은 역대 최대인 5조 4천억 엔의 2022년 국방 예산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2년 새해 시진핑 당국은 호랑이 사냥에 열을 올리며 보름 만에 3마리의 북급 호랑이가 낙마했습니다. 최근 당 언론은 행상대부, 즉 의사는 법을 위반해도 어느 정도 예우를 해주는데 행상대부란 법을 위반하면 예우해주지 않겠다는 보기 드문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시진핑의 중공 제20차 전대가 열리기 전에 더 많은 고위 관료가 실각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앙기율검사 국가감독위원회 홈페이지는 14일 정오 광시 장족자치구 정부 부주석 류흥우가 심각한 규율과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열과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류 대표는 실각한 지 하루 만에 전인대 대표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류흥우는 55세의 나이로 베이하이시 부시장, 허주시 상무위원, 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자치구 주임, 당 그룹 서기 등을 지냈습니다. 2020년 7월 류흥우는 광시 장족자치구 인민정부 부주석에 올라 부성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재임 1년 반 만에 낙마했습니다. 류흥우는 올해 낙마한 세 번째 성북급 관료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티베트 자치구 정부 부주석 장융쩌와 당위원회 서기 겸 중국 생명보험 왕빈 회장 등으로 1월 8일 조사를 거쳐 공식 발표됐습니다. 인민일보는 1월 14일 일면에 토굴지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중국 공산당은 자신을 행명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사의 그러한 전환점은 종종 사활을 걸고 다시 태어나는 자기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드물게 시진핑의 엄중한 발언이 공개되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을 때 파리도 같이 때려라. 호랑이라도 예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사평론가 탕진위안은 15일 방송에서 당 언론이
자기 혁명을 재차 언급한 것은 시진핑이 덩 샤오핑의 속박을 없애고 당내 규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반부패 문제에 대해 큰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금 언론이 행불 상대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진핑이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탕징 위안은 양해를 앞두고 계속 싸우겠다면 주저하지 않고 면제부도 폐지하겠다고 경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시진핑이 당내에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연임을 시키면 계속 현 지위에 있을 수 있게 해주겠지만 연임을 시켜주지 않으면 시진핑은 중국을 반쪽 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공 20차 전대는 올 가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의 최근 이딴 행보는 그가 20차 전대에서 3년임을 무난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입니다. 자오쩌양 전 총서기의 싱크탱크 멤버인 우거강은 시진핑의 현재 움직임은 산을 쳐서 호랑이를 겁주게 하는 것이라며 2022년 6, 7월에 여러 정치국 위원을 낙마시킨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